토토왕TV입니다. 자, 축구토토 승무패 65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각이 11월 24일 목요일 8시,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한 2시간 좀 안 되게 시간이 이제 지나면 이제 한국의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 이제 우루과이 경기가 이제 열리는데, 지금 여기 승무패 65회차 발매 마감일 시가 11월 25일 금요일 21시 50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경기 보고 또 날짜 넘어가고 다음날 또 뭐 준비하고 이러면은 너무 늦게 올려드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지금 현 시점에서 먼저 녹화를 지금 뜨고 그리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쪽에 12, 13, 14경기 카메룬, 세르비아, 한국, 가나, 포르투갈, 우루과이 이 경기는 일단 직전 경기 결과 나기 전에 그 다음 경기를 이제 보는 셈이 됐으니까요.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뭐 내일 뭐 오후역에 올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낫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경기 보고 좀 수정을 해야겠다, 마음이 바뀌었다 싶은 내용이 생기면 그 내용은 뭐 댓글이랄지 뭐 게시판이랄지 활용해서 또 추가로 소통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곧장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번 경기가 카타르랑 세네갈의 경기가 되겠는데, 여기 이제 A조 상황이죠. 이렇게 이제 A조인데, 카타르가 에콰도르한테 0대2로 졌습니다. 이거 개최국이라고 해서 이쪽에다가 들어간 뭐 배팅이 뭐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 좀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경기 내용 자체가 너무 좋지를 못하고, 너무 좋지 못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실력 부족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카타르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세네갈은 첫 경기에서 네덜란드한테 0대2로 졌는데 마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네갈이 굉장히 좋은, 그 경기가 제일 재밌었던 경기 중에 하나 아니었는가 싶을 정도로 1라운드에서 굉장히 그 박진감 넘치는 경기,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면서 승패는 0대2로 졌는데 세네갈 입장에서는 제일 너무 아쉬웠던 그러한 승부였다. 뭐 다들 그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봤고, 그리고 스코어 운도 골운도 따라주지 않았던 것도 있었지만 이 스코어도 0대2로 났는데 뭐 마지막 그 한 골 더, 마지막 순간에 한 골 더 허용한 그것은 그렇죠. 뭐 승부수가 던져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추가 실점 뭐 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내용까지, 스코어까지도 좀 아쉬웠고, 여기 뭐 일단 수비에서 좀 믿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라고 보고요. 자, 세네갈을 보도록 합니다. 쿨리발리가 있는 다음에 네덜란드랑 에콰도르. 네덜란드가 그러니까 세네갈한테 아주 혼쭐이 난 거지요. 이 세네갈 같은 이제 복병을 만나서 아주 첫판 아주 진땀을 흘렸던 네덜란드였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이 에콰도르 저희 토토왕 TV랑 뭐 꾸준하게 같이 해오신, 올해 전서부터 같이 해오신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남미 쪽에서는 이 에콰도르 노래를 들여왔던 사람입니다. 에콰도르를 저는 수년 전부터 아무튼 계속 집중적으로 노리고 이쪽으로 필이 꽂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월드컵 첫 판에서도 카타르를 뭐 손쉽게 이겨주는 이런 모습 보여줬고요. 전 에콰도르 쪽에서 큰 이변 또 나올 수 있다, 이것까지도 이제 보고 가고, 발렌시아, 카이세도, 멘데스 이런 멤버들 지금 뭐 유럽판에서 벨기에를 두고 지금 골든 제너레이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골든 제너레이션의 지금 마지막 지점까지 온 벨기에인데, 근데 남미에서는 지금 에콰도르가 그 골든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볼 정도.
저는 에콰도르한테 꽂혀 있고요. 네덜란드 네임드로만 보면 네덜란드인데, 근데 여기서는 한번 과감하게 이쪽으로 큰 역배당을 한번 보면서 가고 싶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잉글랜드랑 미국입니다. 여기 B조 상황입니다. 잉글랜드가 저기를 이란을 6대2로 아주 아작을 내놨죠. 그 경기에서 완전히 잉글랜드의 잠재력이 폭발한,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잠재력이 폭발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벨링엄 특히 저는 제일 최고의 활약은 벨링엄 쪽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사카도 2골이나 넣었고, 이런 선수들 잠재력이 이 월드컵에 와서 폭발하고 있는 이런 모습, 경기력, 이 움직임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 미국이 웨일즈한테 1대1로 비겼습니다. 원래 좀 미국 축구가 이 A매치에서 또 월드컵에서 이거 보면은 그렇게 좀 재미가 없지요. 좀 맹맹하고 좀 소극적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자, 여기 잉글랜드 한 수 위. 다음에 튀니지랑 호주, 여기 D조 상황입니다. D조가 또 여기가 D조 이렇게 되는 거죠. 튀니지가 덴마크랑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예, 운 좋았습니다. 경기 보신 분들은 이게 덴마크가 끝까지 이길 것이다라고 믿고 보신 분들 많았을 것이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또 골로 말하는 게 축구기 때문에, 예, 골로 결과를 내지 못한 덴마크가 0대0으로 비기고 말았던 이런 모습이었고, 여기 에릭센의 상태, 감동을 주고 있는 지금 에릭센의 풀타임 맹활약, 마지막에 아주 결정적인 슈팅도 있었는데 그 아까웠던 슈팅 이런 것들, 덴마크 여기는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복병으로 될 수 있다 보고, 자, 튀니지 운 좋았다. 자, 그리고 호주입니다. 호주 지금 이번 월드컵에서의 하나의 큰 이슈 내지 트렌드, 유행처럼 돼버린 게 아시아 AFC의 돌풍 아닙니까? 사우디, 일본 이런 팀들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호주가 직전에 프랑스한테 1대4로, 프랑스가 4대1로 이겼습니다. 전반만 하더라도 그래도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았던 호주의 모습을 저는 그렇게 평가하면서, 여기에서 호주도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저는 한번 보려고요. 이렇게 호주 사이드에서 한번 보려고요. 튀니지 제끼고, 네, 여기도 역배당 크게 한번 보고 가고, 다음에 프랑스를 상대로 후반전은 그렇게 무너지는 경기였는데, 일단 전반에서 보여줬던 그 정도 모습 보여주면은 뭔가 그림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폴란드 5번 경기. 폴란드, 여기 D조부터 정리해놓고 갈까요? 프랑스랑 덴마크. 아까 저는 덴마크 쪽으로 좀 꽂혀 있는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프랑스는 이제 호주를 4대1로 대승을 거두고 넘어온 거고,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이건데, 저는 여기다가 저는 올커버 찬스를 씁니다. 이런 덴마크 쪽에서 개가가 이루어지면은 큰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이런 판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고요. 덴마크. 그 다음에 폴란드랑 사우디, 여기가 이제 C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우디가 이제 아르헨티나를 잡았으니까 여기가 C조. 자, 이렇게 됩니다. 폴란드 레반도프스키, 멕시코랑 0대0으로 비겼는데 레반도프스키의 PK 실축, 요거 좀 뼈 아팠죠. 그게 실패하는 바람에 이렇게 한번 월드컵에서 안 되는 팀들은 또 계속 안 돼요. 폴란드가 이게 월드컵이랑 인연이 없는 모습인데,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잡은 사우디, 이 기세는 좀 읽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이게 무슨 정규리그 페넌트 레이스, 정규리그에서의 한번 강팀을 꼴찌팀이 잡은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월드컵 같은 이 조별리그에서는 이렇게 하면 큰 돌풍을 일으킨 팀들은 또 기어코 16강에 올라가고 막 이러지요. 지금의 기세. 자, 아르헨티나를 잡았는데 유효 슈팅 딱 2개 때렸잖아요. 나왔잖아요. 총 슈팅 3개인가 그랬죠. 그리고 유효 슈팅이 2개인데 그게 다 들어가 버린
사우디. 근데 그 골도 기가 막히게 멋진 골이었고, 지금 사우디가 반 미쳐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그 경기 이긴 다음에 사우디는 뭐 저기 뭐 국경일 뭐 휴일 선포하고 막 그랬다면서요. 네, 사우디. 자, 사우디 기세 한번 읽어주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랑 멕시코. 아르헨티나가 이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한 반쯤 되었어요.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여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판 아니겠습니까? 뭐 총공세를 펼칠 것이다. 총공세를 이렇게 펼치다 보면은 그러면은 또 뒤에 허점이 나와서 상대한테 멕시코한테 역습의 찬스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서 뭐 이렇게 또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좀 약해졌어요. 멕시코가 보니까 이렇게 본선 올라오는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예 아무튼 이 첫 경기도 그렇고 좀 전력이 예, 한참 때 무서웠던 그 멕시코의 모습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진다. 예, 이렇게 레반도프스키의 그 PK를 세이브한 그 오초아만 하더라도 지금 언제적 오초아입니까? 그러니까 세대 교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벨기에처럼 좀 골드 제너레이션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잉글랜드처럼 이렇게 한번 세대 교체가 되면서 강해지는 이런 팀들. 이 네덜란드도 한번 그런 체질 개선에 진통이 있었던 팀이고요. 이제 멕시코는 이제 그런 느낌은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근데 메시의 라스트 댄스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승부기 때문에 이 아르헨티나의 트립은 그래도 좀 봐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7번 경기까지 봤고, 자, 8번 경기로 가서 이제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에 멤버십 마이베팅 공유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프로 등급 프로토 승부식입니다. 자, 단통 적중 거리 있고요. 최근에 좀 이 적중 좀 무더기 적중이 나오고 있는데, 자, 멤버십 프로 등급에서 프로토 승부식 3.4배 적중도 또 있고, 프로토 기록식 메이저 등급입니다. 8.1배당. 자, 멤버십 A 등급 해당됩니다. 23.3배당. 이거는 예, 스페셜 토토이죠. 그 중에서 더블 적중으로 됐던 적중이었고요. 트리플 적중이 이렇게 한번 나왔죠. 예, 농구 토토 스페셜에서 자, A 등급 공유입니다. 842.8배. 1000배당까지 도달하지 못한 게 좀 아쉽네요. 842.8배. 이렇게 3개 경기를 주르륵 맞추면은 트리플이 완성되는 것이고, 2경기 맞추면 이제 1, 2번 경기 맞추면 더블이지 않습니까? 자, 스페셜에서 842.8배 오랜만에 트리플 적중 스페셜이 나왔고, 그 다음에 8.7배당 프로토 기록식, 그리고 승부식입니다. 프로토 승부식입니다. 5.5배당 딱 3개 경기. 역배당 여기는 정배당이지만 굉장히 호배당에 해당하는 핸디캡 승부. 이런 승부, 농구, 배구 뭐 이런 조합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를 해드려 보고 있습니다. 프로토 승부식에서 또 압축해서 단통으로 적중을 했고요. 자, 프로토 기록식, 저는 이제 프로토 기록식을 좀 즐겨하는 편인데, 자, 프로토 기록식 5.5배당 적중 월드컵 전에 다음에 프로토 기록식 4.9배당 적중, 그리고 여기까지 최근 일주일 프로토 승부식 5.4배당 NBA 조합으로 자, 이렇게 최근 일주일간의 적중 내역이었습니다. 자,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죠. 아르헨티나 경기까지 살펴봤고, 여기에서 이제 올커버 찬스 쓰고 넘어오면서 8번 경기 일본과 코스타리카. 일본도 지금 사우디랑 일본이 뒤집어졌죠.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잡아버리니까 일본이
이번에는 독일을 또 잡아버리고 2대1로 이겼지 않습니까? 전반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도 호평해 줄 수 있었던 것이 전후반에 따라서 전술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고 그리고 그 승부사 던져졌고 그 변화를 그 전술 변화를 소화해내는 그런 개개인들의 다 능력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선발 교체의 그 목도 각자의 목도 최적으로 해주는 일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일단 승리에 대한 의지, 월드컵 무대니까 뭐 승부에 대한 의지가 다들 뭐 있는 것은 뭐 당연한데 집중력, 승부에 대한 그 집중력 이런 것들 굉장히 좋다. 일본이 사실 지금의 일본 굉장히 강합니다. 이 멤버들 보면은 뭐 거의 다 유럽파로 다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제 다는 아니고 거의 많은 수의 선수들이 다 지금 유럽에서 뛰고 있고요. 카마다 또 뭐 다이젠, 뭐 도안리츠 뭐 이런 도안리츠가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데 도안리츠가 직전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골을 넣기도 했고 네, 등등. 일본 약하지 않다. 코스타리카는 월드컵 무대여서 스페인한테 0대 7입니다. 0대 7. 아주 대패를 당하고 말았는데 이번 무대 쉽지 않다. 여기가 2조입니다. 그러니까 2조가 스페인, 독일 여기 이렇게가 이제 2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이 코스타리카를 7대 0으로 이긴 거고 독일이 일본한테 한국한테 그렇게 깨지더니만 일본한테 또 깨집니다. 돌아가면서 한국이랑 일본한테 돌아가면서 이렇게 깨지고 있는 이런 참 독일 이렇게 한국, 일본, 극동 아시아의 팀들 나라들과는 아주 악연을 지금 이렇게 이제 맺어가고 있는 독일이네. 자, 이렇게가 이제 2조 상황이 되겠는데, 자, 2조 상황 여기까지 와서 먼저 보면 스페인. 자, 스페인은 이제 일단 7대 0으로 이겼습니다. 좀 이제 대승 직후의 경기라서 저는 오히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여기도 그동안에 이제 세대 교체 좀 팀이 많이 젊어지고 이런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좀 진통이 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일단 여기는 월드컵 본선 무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완성도가 있는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스페인은 그래도 그 전력도 센 전력이지요. 자, 독일에 저는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고 싶습니다. 독일에. 네, 일본과의 경기에서도 참 그 골은도 안 따랐던 것도 있고 뭐 방심도 한 것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사실 이 독일을 이긴 일본의 멤버들을 보면은 분데스리가 출신의 멤버들을 뛰고 있는 멤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독일을 좀 잘 아는 이런 것도 좀 있었고 자 여기 정말 박빙의 승부이고 하이라이트 승부가 되겠는데 여기를 놓고 고민을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이렇게 두 방으로 갈까 아니면 이쪽에다가 한 방으로 갈까 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기를 일단 한번 지워놓고 승부를 해보자. 독일한테 한번 기회를 줘보고 가자 뭐 이런 거였는데 저는 여기까지 한번 지워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경기들에서 일단 미지의 상태에서 봐야 되는 이 경기들이 있어서 여기다가 일단 좀 마킹을 좀 써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 그런 측면에서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좀 승부수도 좀 있고요. 자 벨기에입니다. 벨기에고 모로코, 크로아티아, 캐나다. 여기가 이제 F조 상황이 되겠습니다. 모로코는 크로아티아랑 0대 0으로 비겼고 벨기에가 캐나다를 1대 0으로 이겼는데 캐나다 1대 0으로 이긴 거 뭐 이거 뭐 쪽팔릴 일 아니다. 야, 벨기에 정도 돼서 캐나다 1대 0으로밖에 못 이기냐? 뭐 다른 애들은 막 7대 0 이기고 막 6대 2 이기고 막 이러던데. 사실 근데 보시면은 월드컵 오랜 기간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던 그 징크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 이렇게 말려가지고서 시작한 팀들이 그게 풀려가면서 뒤로 하나 둘 풀려가면서 그런 팀이 4강 결승까지 가고 결국 우승하고 이럽니다. 막 초반에 막 그렇게 막 쏟아붓고 이런 팀들은 오히려 뒤에 가서 좀 말려버리고 이런 또 경향이 또 있기도 하죠. 골든 제네레이션의 이제 마지막 월드컵 우승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벨기에.
이제 그 전에 이 본선 직전에 있었던 뭐 평가전에서도 성적이 좋지 못했고 결과가 이집트한테 뭐 1대2로 지기도 했고 캐나다 경기도 1대0으로 간신히 이기고 뭐 이런 건데 그리고 캐나다가 그렇게 약한 팀이 아닙니다. 예, 월드컵 내에서의 리스트 네임드가 좀 그러니까 없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수비가 특히 굉장히 수비가 좋은 복병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대0 딱 이길 만큼 이기고 시작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벨기에 여기는 뭐 얘기 길게 쓸데없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건데 이렇게 고전하면서 출발하는 거 오히려 몸에 좋은 약이 될 수도 있다. 자, 크로아티아도 이 모드리치의 라스트 댄스가 펼쳐지는 이번 월드컵 무대이지요. 캐나다는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 같다. 벨기에한테 1대0으로 0대1로 진 것, 내용적으로 선전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하지만 뭐 진 건 진 거고,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예선 3경기 하는 과정 속에서 다 수비는 선전하면서 뭐 1대0으로 0대1로 진다랄지 뭐 0대2, 0대1 뭐 이런 식으로 지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탈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됐고 다음에 카메룬, 세르비아의 경기. 자 여기 이 경기들 전에 지금 제가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앞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여기는 그 점을 좀 감안하고 봐주시고 일단 마킹으로 좀 정리를 해놓고 가겠습니다. 자, 카메룬은 차기 다음 경기가 이제 브라질 경기고 세르비아는 다음 경기가 스위스입니다. 다음 경기가 이거는 뭐 욕심낼 수 없는 판의 매치업이 되어지는 카메룬 입장이라고 본다라면 여기에서 이제 승부수를 일단 카메룬은 더 강하게 던질 것이고 세르비아도 마찬가지일 텐데 더 급한 입장은 더 의지가 센 입장 카메룬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랑 같이 평가전 했던 카메룬이기 때문에 좀 익숙하기도 한데 그때는 에이스들이 다 빠져 있었어요. 추포모팅 뭐 안기사 이런 선수들 그거 좀 감안하고 봐주고 역시 역배당입니다. 큰 역배당을 볼 수 있는 자리 카메룬을 통해서 한번 보고 자 이제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뭐 1시간 1, 20분 있다가 이제 한국과 우루과이 경기가 펼쳐지는데 자, 일단 여기서 여기 H조. 우리 H조 2조에서는 한국이 그래도 16강에 올라갈 수 있으려면은 이 가나 이기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오죠. 가나는 무조건 일단 이겨야 된다. 그리고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그리고 여기서는 이 매치업은 이 인기도에서 또 뭐 알 수 있고 해외 배당에서도 볼 수 있고 한 것이 이 경기만큼은 한국이 더 앞서는 이 조별리그에서 앞서는 배당입니다. 자,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저는 이 포르투갈을 좀 불안하게 보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루과이 쪽으로 여기도 역배당. 워낙 지금 이변이 많이 나오고 있는 역배당 출연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번 월드컵이라서 자 여기도 저는 우루과이 사이드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해서 정리해 놓고 그리고 좀 수정 보고 싶은 내용이랄지 좀 뭐 바뀐 내용 마음이 바뀐 부분이 있다 뭐 이런 것이 있으면은 다시 댓글이나 게시판을 통해서 그렇게 또 수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정리해 놓고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토왕TV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에게는 최종 마킹 압축 정리본 1, 2차에 걸쳐서 뭐 8조합 이하까지 압축해서 한번 들어가 보고 있고요. 공유해 드리고 있고 다음에 언더오버 토토 스페셜 매치 토토 그리고 프로토 실전 조합 승부식과 기록식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토토왕TV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모두들 건승하시길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